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인 SDGs가 채택될 예정인데요. 이 국내 장애계 단체가 국제협력개발 전문가들과 함께 SDGs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5억의 지구촌 최극빈자를 대상으로 했던 MDGs 새천년 개발 계획은 그중에 1%가 5억의 1%가 1억이 장애인인데도 새천년 개발 목표라 불리는 MDGs. MDGs는 유엔이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관점의 목표를 정하고 전 세계가 이를 이행토록 한 국제 조약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개최된 리우 20 정상회의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인 MDGs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더욱이 MDGs의 세부 목표에서 장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전 세계 장애계와 국제협력 개발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라 불리는 SDGs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 DPI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국제협력 분야 장애 이슈 공유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MDGs의 후속 개발 목표라 불리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인 SDGs가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국내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또 MDGs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장애계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MDG가 모릅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장애인 운동, 국제장애인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개도국에는 어려운 장애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연구하고 논의해주는. 한편 국내 장애계 단체는 오는 9월 유엔 총회 전까지 개발협력연대의 틀 안에서 장애 관점을 지속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대법원이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장 씨는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의 경우 출생신고 당시 15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15세가 된 이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 씨가 피해자들을 제대로 감호하고 양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부양 요건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를 제외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피부양자 부양 요건은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 존속으로 정하고 있고 계부모는 본인의 계자녀나 친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면서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인권위가 전했습니다. 은퇴자 또는 은퇴 예정자의 92%가 국내 평균 은퇴 연령인 55세 전후는 너무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희망 제작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55세의 은퇴 연령이 너무 빠르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는 은퇴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22.9%에 그쳤습니다. 특히 은퇴에 대해 가진 이미지로 대부분 슬픔이나 버려짐,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이 평균 수명이 90세인데 반해 평균 퇴직 연령은 54세.
이제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인데요. 지방정부들이 재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와 40대 조기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특강 현장. 먼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20개 그 선진국보다도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준비를 오래 갈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면접 전략 강의도 이어졌는데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좀 갑갑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막막하죠. 이제 뭘 해야 될지. 구직자의 대다수가 해오던 일과 유사한 업무에 재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전문가들은 눈높이를 낮춰 먼저 취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전 세대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만큼 개인적인 노력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들을 기업에서 많은 부분, 특히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분명히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경기도는 파주를 시작으로 김포와 평택, 시흥 등을 순회하며 취업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자 중 200여 명을 선발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1대1 현장 지원 서비스도 이루고 있고요. 또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본인들이 원하는 기능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5에서 10초 동안 긴급 취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최근 1년간 고객이 다른 은행에 잘못 송금한 금액은 자그마치 1,708억 원에 이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받은 사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절차가 번거로워 관련 민원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의 송금을 5에서 10초간 늦춰 착오 송금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취소 버튼을 화면에 띄워 그 사이 송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CD나 ATM기에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 기능을 넣어 입력 실수를 줄일 방침입니다. 더불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지금처럼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콜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해지고 반환에 걸리는 기간도 사흘에서 이틀로 줄어듭니다. 또 돈을 받은 은행은 반환 업무 진행 경과를 송금자에게 세세하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객의 요구로 자금 이체에 일정 시간을 둘 수 있는 지연 이체 서비스도 착오 송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치매 전문 데이케어 센터를 문 열었습니다. 특히 센터는 건축 초기에서부터 공간을 통한 치유라는 개념을 적용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치매 등급자만을 위한 재가시설인 치매 전문 데이케어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길형 영등포 구청장을 비롯한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우리가 핵가족을 대비해서 이제 독거 어르신 분들을 위하고 그래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유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영등포에 하나하나 벌판을 삼아서 더욱 많은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은 요양보호사들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치매 등급에 따른 신체와 인지활동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센터는 건축 당시부터 공간을 통한 치유라는 아키테라피라는 개념을 적용해 만들어졌는데 전통 대청마루에 느낌을 주는 입좌식 공간, 격자무늬 창 등을 통해 치매 환자들이 기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돕고 건물 벽체의 울퉁불퉁한 감촉 등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다감각 자극 장치를 센터 내부 설계에 도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센터에는 물리치료 공간과 생활 공간, 보호자와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전국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5년도 지역순회 재활교육을 실시합니다. 재활교육은 한시련 산하 17개 지부에서 총 25회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한 시각장애인에게 교육 내용이 담긴 녹음교재 CD가 제공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와 대전광역시는 오는 28일 대전시청에서 2015 대전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KTCS 등 37개의 구인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제5회 안동시장배 장애인 탁구대회가 오는 23일 안동체육관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안동시 장애인 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안동시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개최되며 안동시와 군의 장애인 선수와 자원봉사자 등 260여 명이 참가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센터가 사회복무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병역 의무화 형평성 문제, 병역 자원에 대한 활용 문제 등에 대한 정책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복부비만이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방치하면 암과 뇌졸중 같은 합병증에 걸리기 쉬운데요. 50대 이상이 요주의 대상입니다.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대사증후군을 알아봅니다. 허리둘레가 100cm, 39인치인 중년 여성. 체지방을 측정했더니 고도비만,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은 복부 비만이었습니다. 게다가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있어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높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요즘 갑자기 이제 허리도 많이 굵어지고 막.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등 5개 지표 가운데 3개 이상이 기준을 넘을 때 해당됩니다. 당뇨나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성인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무서운 건 사망 원인 1위인 암, 두 번째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혈관 합병증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혈관은 우리 몸에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폐쇄된 공간에 있는 뇌혈관이라든지 또 심혈관, 또 말초혈관, 특히 또 이 망막에 있는 혈관들, 콩팥에 가는 혈관들, 이런 혈관들이 서서히 소리 없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망가지게 되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앞으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대사증후군 환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평소 과식을 삼가고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식생활은 기본.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만이 대사증후군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출산의 아픔, 그리고 기쁨. 사랑스러운 아기와 함께 1년을 지내온 엄마.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항상 불안했고 아기한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기의 나이는 이제 1살. 엄마도 1살입니다. 네,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것이 부모님의 은혜라고들 합니다. 앞선 영상을 통해 이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